안녕하세요. 오늘 그 세미나를 하게 된 메디넥스의 대표 이창렬입니다. 저도 여러분들하고 같이 암을 실제 투병을 하고 있고 현재도 6개월마다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암을 정복하는 거는 알아야 길이 보인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암을 정확히 알면 길이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암은 잘 먹어야 된다. 잘 먹지 못하면 먹지 못해서 죽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암 올바른 치료법을 이 팔랑귀가 돼가지고 여기서 흔들리고 저기서 흔들리고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올바른 치료법을 알아야 된다는 게 제 지론입니다. 그러면 제1부 암 정확히 알면 길이 보인다는 그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여기 나는 누구일까? 부터 시작을 해서 암의 새로운 치료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창렬입니다. 제 이름은. 그리고 중앙대학교를 나오고 이런 책을 썼습니다. 왜 최고의 전문의들은 통합기능의학에 주목할까? 그 다음에 저기 모발 중금속 검사라는 거 있죠. 이 모발 중금속 검사를 모발 미네랄 검사라는 책을 써내고 모발 중금속 검사를 국내에서 제일 처음 시작한 사람입니다. 현재 메디넥스의 대표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암 판정은 언제 받았을까? 2018년 5월 11일 날 건강검진을 통해서 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5월 21일 날 아산병원에서 간암이라는 HCC 해가지고 헤마토 캔서라는 것을 판정을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 7월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1차 색전술, 그다음에 건강기능성 식품을 복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이포 시술 시행, 램 테스트 시행, 신갈 백세병원 또 이게 마음 치료가 중요하다는 이게 위로도 받고, 또 2차 색전술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우리들 병원의 유영석 원장, 이 양반은 이제 존 홉킨스 병원에서 암을 전공하고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암 치료를, 현대의학에서 암 치료는 것은 보이는 것만 없앴을 뿐이다. 실제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암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저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해가지고 현재로서는 이게 암세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치료를 잘 한 상태였었는데, 여기 이제 환자 이렇게 해가지고 사진 해놓고 C220이라고 하는 것이 간암입니다. 근데 이제 간암을 하면은 간을 나보고 이제 아주 답답해서 갑자기 간암이라고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간암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래 놨더니 간 이식분이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면 간 이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놨더니 기다리는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간 이식을 이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러면 하여간 현대의학에 맡기고 색전술부터 이제 시작하는 쪽으로 다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암은 제가 여기 나는 누구일까에서 보면은 제가 암을 이렇게 강의하고 암 아카데미 학교를 운영을 하고 이랬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암이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이제 정의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작은 단위의 세포가, 작은 단위가 세포입니다. 근데 이것이 스스로 이렇게 새롭게 계속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비정상적으로 통제되지 못해서 이상 발현을 하는 것들이 보통 이제 암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 속에서 정상적인 세포가 비정상적인 세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암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암은 왜 생겼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암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암을 왜 생겼느냐 중요한 거가 이게 여러 가지, 이거 한쪽에 빠졌네. 이게 넘어갔구나. 암이
세균이 그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이게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여성암 같은 경우가 세균에 의해서 암이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전자 돌연변이가 암이라는 이론도 있어요. 그러면 유전자 돌연변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은 유해중 금속하고 그 다음에 자유유리계 프리라디칼이라는 것들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만들어서 암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환경 오염에 따라서 일어날 수도 있구나. 세균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환경 오염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암 발생 기전이 바르부르크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산소의 부족과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됨으로써 일어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왜 생겼느냐 하면은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은 프리라디칼에 의해서, 프리라디칼이라는 것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주요 손상의 원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세균, 그 다음에 환경오염,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프리라디칼.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프리라디칼이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가 밥을 먹고 이럴 때는 땀이 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프리라디칼이 우리 몸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스스로 우리 몸속에 만들어지는 유해 원소들인데 우리 몸에는 그거를 스스로 없앨 수 있는 또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만 없어지게 되면은 암의 원인을 미리 발생하고 억누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것들이 암이 어떤 사람은 생기고 어떤 사람은 안 생긴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는 수면이에요. 우리가 잠을 충분하게 밤에 잘 시간에 잠을 자게 되면 우리 몸속에서 암세포가 생기는 것들을 면역세포들이 없애트리는 역할을 하고 있게 되는데,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자게 되면,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면 그 작용이 없어져요. 그래서 잠을 충분히 자는 게, 여러분들이 잠을 잘 자야 된다, 잠을 잘 자야 된다 하는데, 아니 뭐 생각이 많으면 무슨 잠이 오겠습니까? 잠이 안 오지. 그리고 이놈 게 왼수가 어딘가, 이게 왼수 덩어리가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 이게 주변에 있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 안에서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잠을 잘 못 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암과 보이는 암이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처음에 암세포가 이렇게 생겨요. 근데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보이는 이 암세포는 다 없애고 진짜 남아있는 암세포를 못 없애고 있어요. 이게 항암 줄기세포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서 발현이 안 돼야지 이쪽으로 이렇게 커지질 않는데, 대부분이 이걸 잘못해서 항암 치료를 해드려도 다시 재발을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사망을 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것은 다시 안 만들게만 만들어지게 되면 암은 암세포를 가지고 있더라도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술요법을 하고 항암요법을 하고 방사선요법을 해더라도 이게 면역 저하가 생기고 혈류 저하가 생기고 독소 증가가 돼서 새로운 암이 계속 유발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암치료법이라는 게 수술요법, 항암요법, 화학요법, 방사선요법이 현대의학에서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나오는 것이 이제 면역요법 해가지고 면역치료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근데 그 면역치료제도 자기한테 잘 맞는 것을 쓰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잘 맞지 않는 것을 쓰면은 뭐 소용이 없는 상태죠. 그러면 암의 새로운 치료라고 얘기해 놨는데, 새로운 치료는 뭐냐면 종양을 파종하는 거. 파종은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이 종양세포를 파종하는 휴면세포를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지 돼요. 암 치료가 다 됐다라고 해도 휴면세포가 다시 부활하기 시작하면 암이 다시 재발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치료가 됐다가 암이 재발되게 되면은 치료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요. 암이 이게 암세포가 머리를 이렇게 IQ가 좋아가지고
이게 사람 따라서 이렇게 독성 물질을 투여하게 되면 이게 피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의 약 90%가 재발하는 암, 전이암으로 인해서 하고 있는 거고, 실제는 휴먼 암세포를 관리하는 것이 우리가 암을 치료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휴먼 암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것이냐? 암의 새로운 치료가 여기 방사선 치료 나오고 케모세라피 나오고, 그렇지만 이제 이 빨간 표시로 들어가 있는 것이 파이토케미칼이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이 파이토케미칼은 우리가 식물화학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 보게 되면은 어떤 것들이냐면 한약재에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한방 치료가 암을, 옛날에는 암을 어떻게 한방을 가지고 현대의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치료를 했을까 하는 것들은 이런 부분에서 파이토케미칼 부분을 설명은 하진 못했지만 그 부분으로 치료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